응답하라 축구 투표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나눈 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전이스타 라디오 20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유재민입니다. 네, 저는 대전이스타 현장팀장 김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티즌 언더 12세야 감독을 맡고 있는 김인호입니다. 네,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저희 녹음 날짜로 방금 언더 19세 네. 대표팀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왔던 네, 그런 연령이었죠. 네, 네. 정말 잘했던 대표팀이었는데 일본에게 네. 영원한 라이벌 일본에게 2대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에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내년에 열릴 수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이게 참 좀 아쉬운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아무래도 많죠. 해외에서 활동했던 선수들도 많았고 네, 프로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들도 많았는데 네, 이 능력 있는 선수들의 조합을 제대로 좀 퍼즐을 잘 맞추지 못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우리 방송 시작 전에 경기가 이루어져서 네, 전반전만 좀 경기를 보고 왔었거든요. 하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그런 섬세한 축구,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은 크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네. 일단 서명호 선수 베트남과의 첫 경기에서는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 펼쳤고, 확실히 이 언더 19세 대표팀에서 거의 프로 물을 먹었다라고 느낄 만한 선수는 서명원 유일했고, 그 다음에 김영규 선수였는데요. 네. 양쪽 좌우 윙이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네. 그 소속팀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의 네. 그런 모습이 대표팀에서도 이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 메시지가 좀 있었던 네.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쉽긴 했지만. 분명히 드러났던 거는 확실히 대학 선수랑 프로 선수랑 조금 차이는 네.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보다도 많이 있죠. 네, 그런가요? 하여튼 이렇게 또 갑자기 크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또 아쉬웠던 거는 네. 일본과의 경기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김영규 선수 아르메니아 소속팀, 백승호 선수 바르셀로나 이렇게 해외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 위주가 뿐만 아니라 또 대학 선수들이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 산하 유스더나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이름 뜰 때 네. 보이죠, 밑에 소속팀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 우리나라 유소년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물론 인정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성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유소년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이 선수들을 국내에서 키우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고요. 일단은 20세 대표팀 과거 2011, 13년도만 21년도 8강이었나 16강에서 스페인이랑 정말 1대1 무승부까지 가면서 네.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졌던, 그때 마지막 키커가 김경중 선수였는데 아랍을 갔더라고요. 사우디였나요? 네, 거기를 갔더라고요. 13년도에는 유승우 선수죠. 유승우 선수가 주축을 이뤄서 했던 그런 대표팀이고, 15년도에 아쉽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다른 또 유망한 네. 유스 선수들과 겨루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참 그 16세 대표팀과 또 견주어 놓고 봤을 때 선수들의 지명도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충분히 우승권의 실력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대표팀 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도 있고 프로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대학 내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 선수의 개성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정말 그 조직력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 다 대학 선수들이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직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훈련 기간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중요하게 됐죠. 선수의 실력은 있는데 그 실력에 걸맞게 조직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네. 이래서 이제는 좀 더 그 지도자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팀 내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대회고요. 네. 덕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서명 선수가 시티즌으로 좀 더 빨리 네.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는 대전 팬들에게는 또 좋은 부분이지 않나. 아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실. 하여튼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명 선수가 와서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또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네. 뭐 황금 멤버라고 불릴 뻔했던 네. 언더 19세 대표팀은 뭐 황금 냄비라는 아쉬운 네 그런 네. 수식어만 남기고 예. 어떻게 보면 95년생부터 약 98년생까지 7년생까지 네, 7년생까지 네. 연령들이 지금 유럽 리그에서 유럽 유소년 팀에서 활약을 했고 리그에서도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네. 이번 대회는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 네. 토너먼트도 못 올라간 경우는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정말 아까, 오래간만이죠. 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표팀에 좀 많이 팬들이 좀 국한돼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질타를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보다 중요한 대회죠. 그렇죠. 이 네. 대회 자체가. 네. 네. 어쨌든 결국에는 그 A 대표팀의 성장은 이 선수들이 과정을 어떻게 겪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의 실패가 얼마만큼 또 A 대표팀에 좀 도움이 될까라는 또 우려 섞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꼭 A 대표팀 지도자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대표팀을 미래의 대표팀을 이끌어갈 유소년 지도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또 적절한 지도자, 감독님을 배치하는 것도 축구협회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저번 주와 이번 주 방송 녹음 시간 이후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A 대표팀 A 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경기 파라과이 경기는 벌써 열렸고요. 2대 0으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화요일 날은 코스타리카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 경기 슈틸리케 감독님의 데뷔전이죠. 그렇습니다. 슈틸리케 감독님 한 번도 자리에 앉질 않았다라는 기사를 제 눈에는 가장 먼저 그래요? 띄었던 것 같은데. 조진호 감독님도 한 번 자리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열정적으로 지도하셨다라는 뿐만 아니라 아니, 근데 네. 감독이 되면요 네. 자리에 안 앉아도요 다리가 안 아파요. 긴장이 되니까 그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 단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본인의 예. 능력을 네. 시험할 수 있는 그렇죠. 단두되기 네. 때문에 열정적으로 지도하셨고 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순 예, 좀 되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그 그 정도 예순 정도 나이를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표팀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 모든 팬과 기자들의 예상을 깬 채 슈틸리케 감독님께서는 그 약간 1.5군이라고 하죠. 1.5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대표팀이 추측이 되지 못했던 선수들을 위주로 포메이션을 구성하고 특유의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라는 스트라이커를 배치하지 않고 거의 2선 공격수 위주로 그렇죠. 공격진을 꾸리는 네. 그런 전술 형태를 보였는데요. 경기 결과와 경기 내용은 많은 팬들이 만족과 네. 감탄사까지 어쨌든 간에 뭐 팬들이 늘렸다는.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네. 골도 터져야 되고 또 공격적인 축구도 나와야 되고 좋은 장면들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어떤 그런 재미를 위한 축구로서는 정말 합격점이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저희가 이청용 선수를 좀 잊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참 수비수한테 태클도 안 걸었는데 수비수 다리가 접히는 일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페인팅이 네. 살아 있더라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십자인대가 나갔대요. 네, 그 선수가요? 네, 그 선수가 십자인대가 나가서 꽤 큰 부상인데요, 그 정도면. 네, 십자인대가 나가서 아무튼 그 지금 세리아 A 소속인데 올 시즌 잔여 경기가 거의 뭐 불투명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대전 소식으로 돌아오자면 오랜만에 승리였습니다. 네. 뭐 6경기만인가요? 7경? 아무튼 9월달에 오래됐습니다. 6경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네. 네, 그렇죠. 9월달에 승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고향전도 네. 저번 승을 못했습니다. 네. 네. 6-7 아무튼 경기.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한 달이 넘게 승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랜만에 한바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인 걸까요? 아니면 팬들이 좀 부족해서 부담을 덜 받아 있어서 그랬을까요? 3대0 강원전과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드리안 선수가 오랜만에 또 골맛을 봤고요. 네. 그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보통 주장이 되면은 네. 어떤
뭐 주장을 어떤 식으로 뽑게 되나요? 그 한 경기마다 좀 주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주장은 정해져 있지만 네. 주장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번 경기 아드리아노가 주장이 됐는데 주장이 하는 역할이나 이렇게 특별히 뭔지 실제 축구장 안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윤원희 선수가 주장이지만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가 주장 한 장을 지금 차게 되는데 네. 뭐 그동안에 정성민 선수도 있고 뭐 다른 이번에는 또 아드리안 선수가 네. 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드리안 선수가 최근 경기를 상당히 좀 주춤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진원 감독 스스로 완장을 아드리안 선수에게 좀 주면서 자극제라고 해야 그 되나? 자극제라든지 좀 책임감? 책임감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용한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럼 선수라고 소통이 좀 잘 돼야 되지 네. 않나요? 네. 축구 용어라 그래도 네. 노노노 몇 번 하고 이런 것도 괜찮. 뭐 과거 뭐 K리그에서도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주장 완장을 찾던 경우는 네, 많은 네. 경우가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성남의 샤샤 선수는 네. 그 선수는 한국말 잘할 거예요. 원래 네. 그 윤호일 선수처럼 초반에 그냥 전체 주장을 맡았었죠. 잠시가 음. 아니라 또 뭐 강원의 직구 선수도 옛날에 있었고 음. 서울의 아디나 뭐 대한 선수도 가끔 찼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뭐 네. 우리나라 전 대표팀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도 네. 일본에서 선수 예. 생활할 때 외국인 최초로 주장 완장을 찾던 그런 기억도 있었죠. 예. 지성팍도 찼었죠. 네. 그렇죠. 지성파가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극제가 됐는지 아드리안 선수가 예. 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네. 3대0을 거뒀는데 일단 첫 골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성민 선수가 네,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김한섭 선수의 그 코너킥에 이은 또 네. 안현규 선수가 적절한 헤딩슛을 잘했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정성민의 마무리가 골로 이어졌었는데 그 전에 우리 대전 시티즌의 선수들을 보면은 그동안 그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들 중에 김한수 선수가 우측 측면 미드필더를 보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완전 공격수 네. 윙어의 역할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코너킥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은 침투를 해서 슈팅까지 가면서 코너킥까지 만들었었어요. 네. 어쨌든 김한서 선수의 어떤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코너킥을 만들었고 골까지 도왔다. 그래서 참 김한서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이날도. 요즘에 또 진짜 패스도 네. 어시스트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뭐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조금 조진호 감독님이 잘 김한섭 선수를 잘 사용했다고 느끼는 게 제 네. 기억에는 김한섭 선수가 돌아오지 않는 풀백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음, 이제는 안 돌아도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 네. 미드필더로 뛰면 네. 잘 사용하지 않았나. 네, 굉장히 저돌적인 이 골에서 네. 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었던 건데 감독님 거의 덤블링을 하셨습니다. 너무 적게 해주셨나요? 아니 덤블링 했던 건 아니고 거의 덤블링에 네. 유사한 한 바퀴 도셨어요 공중에서. 저도 이 진짜요? 감독님을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자세를 한 게 아니라 마치 정말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제대로 감독님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옆에서 저건 뭐지 이렇게 봤더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감독님도 오랜만에 승리 때문에. 아니 감독님 이날 또 양복을 안 입으셨어요. 그래서 추리닝 입고 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단 직원인가 많이 뵀던 구단 직원이랑 되게 체형도 비슷하고 해서 구단 직원인가 하고 있었는데 또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네.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네. 아드리안 선수가 음. 롱킥 장원석 네. 선수의 롱킥을 받아서 네. 바로 트래핑한 이후에 바로 논스톱으로 때렸죠. 그렇죠. 저 그 올라갈 쯤에 그건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요. 올라갈 쯤에 저는 아드리안 선수가 오른쪽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왼쪽으로 떨궈주고 반대편으로 패스할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볼이 뛰어. 네. 나왔을 때. 근데 그렇고 바로 때리는 거 보고서 이게 생각의 발상이 다르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일단 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가 공격하고 있는 과정에서 역습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거 뭐 장원수 선수 그 전에 좀 실수를 했지만은 네. 자신의 실수로 또 한 번 커트를 해서 전방으로 한 번에 이어진 패스가 아드리안의 골로 연결이 됐고 네. 또 세 번째는 상대 코너킥에 이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김성균 선수가 잡아서 한 번에 또 연결해서 골까지 이루어졌었는데 대전이 그 올 시즌 초중반 잘 됐던 플레이 중에 하나가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는 세트피스에서 골 났고 네. 빠른 역습에서도 골이 났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플레이가 대전을 그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장점이 마음껏 발휘됐던 경기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날 아드리안 선수가 제가 그 K리그 사이트 보니까 네.
평점이 7점이더라고요. 근데 김성기 선수가 7점이에요. 아드리아노가 MVP인데 네. 김성기 선수가 그리고 세 번째 골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김 선수가 이번 주에 결혼하더니 새신랑이었죠. 예, 많이 뭔가 다급해졌는지. 책임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좋은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고 네네. 김성기 선수가. 그 박주현 선수 빈 자리를 잘 메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드리아노 선수의 슈팅이 그게 네. 좀 쉬운 예.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각도가 똑같은 자리에 조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치는 골이 들어갔었는데 네. 시즌 네. 초에 그 정확도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의 경기에서 보면은 박스 안에서의 완벽한 찬스를 여러 차례 날림으로 인해서 이길 경기도 비길 경기도 사실 지는 게 이 결정력 때문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아드리아노 선수가 폭발해 주니까는 승리로 가져가는 어떤 그런 공식이 또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고향전 끝나고 네. 아드리아노 선수 아버지한테 요즘에 아드리아노 왜 골을 못 넣나? 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한 영어로 물어보긴 했는데 네. 아드리아노 아버지가 아니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우리가 무슨 대화는 되지 않겠지만 이제 제 얘기를 전해줬나 봅니다. 네. 맨날 오세요. 보면. 네, 네. 아, 네, 원정 갈 때도 오시고. 근데 한국에 친구가 없으실 때니까 음. 하긴 며느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여자친구가 네.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그렇죠. 예. 그 아드리아노 선수 아버지 나이 또래 포르투갈 사람, 그 브라질 사람이 어디 돌아다닐 때가 대전에 조금 그쵸. 부족하죠. 네. 어디를 가야 되죠? 다문화 가정센터 다니고. 그렇죠. 그 친구들은 브라질 말 못할 거. 브라질 말이 아니구나. 포르투갈어. 네, 그렇죠. 아드리아노 선수 아버지가 좀 평화에 많은 공여를 한 만델라 대통령을 좀 닮으셨어요. 살이 좀 빠지신. 네, 네. 희끗희끗한 머리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그거 길거리 지나가다가 좀 만델라 같은 분 지나다니면 아드리아노 선수 아버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주장 완장이 아드리아노 선수의 골 감각을 다시 되살렸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임창호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 대표팀 이후로 첫 그 선발 네네. 스타팅 멤버로 뛰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김대중 선수와 네. 교체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체력 안배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좀 네. 작용을 했고 김대일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포백에서 3백 그렇죠. 네. 전환이 됐고 수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안정을 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보면은 그 윤원희 선수도 좀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좀 잘 맞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다변화가 좀 가능해졌어요. 그렇죠. 저번 경기 같이 포백에서 네. 3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또 가능해져서 이호 선수가 원래 대전에 전에 뛰던 기량만큼 아직 저는 올라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자원들 중에 네. 중앙 수비수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윤원희 선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영기 선수도 뭐 미드필더 왔다 갔다 했고 임창원 선수도 뭐 측면하고 미드필더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송주환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했는데 네. 이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확실한 그 중앙 수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최소 2명은 확보를 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호 선수가 경기 전에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위에서. 그래서 이호 선수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인상이 원래 더러워요.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받아주셨네요, 이호 선수가. 네, 근데 안산에서 몇 경기 못 뛰었었죠. 그렇죠. 그쵸. 아직 경기 기회를 네. 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게 경기를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안산에서도 제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를 뛰고 있지 않았지만. 네. 네. 그리고 현장에서 네. 보셨을 때 또 이제 한박구장이다 보니까 또 시야가 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죠. 뭐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근데 제 생각엔 그 종합 경기장 중에서는 그렇게 뭐 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안 좋게 그 정도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 네,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안양과의 또 홈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좀 이 경기가 그러니까 우승이 확정을 질 수 있는 경기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안산이 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기면 우승이 확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안산이 경기가 있군요. 예. 그 경기가 일단 먼저 중요하겠네요. 근데 제가 아주 안타깝게도 다음 주 경기를 못 보는데 경기장에 못 가요. 그래서 저 지금 팬으로서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안산이 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승리. 예. 뭐 일단 조기 승격이라고는 좀 애매해졌기 때문에
우승만 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안양과의 경기. 근데 뭐 만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안산이 다 이기고 대전이 네. 다 져야 우승이 뒤바뀌는 상황이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거의 뭐 네. 대전이 우승이 사실상 뭐 뭐 네, 확정이 거의 확정이라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 뭐 그냥 팬의 한 사람으로서의 발언은 일주일만 미뤄졌으면 하는 우승 확정 경기가 그러니까 우승 세레머니를 이제 같이 보고 싶은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거죠. 제가 천추한이 있다면 제가 2003년부터 축구를 봤거든요. 1년만 일찍 했으니까 우승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참 한입니다. 그 참.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또 이걸 놓치면 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그러면 있을지. 정규리그 첫 우승이잖아요. 대전으로서. 그죠. 네. 챌린지 리그 첫 우승이 챌린지 리그긴 하지만 그죠? 네. K리그 자체 타이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구단에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타이틀이라는 게. 그럼 이제 뭐 내년부터 별 하나 아 그런 건 조금 조금 일부에서 달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매해요. 네 그렇죠. 작게 달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D자에다 하나 받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네 아무튼 안양과 경기 홈이니까 홈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했으면 하는 많은 팬들의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산이 만약 지고 우리 대전이 이긴다면 승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일 텐데요. 이날 뭐 서명 선수는 돌아서 바로 뛰지는 못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쵸. 군면제가 안 됐으니까 바로 뛰기 힘들 거예요. 네? 군면제가 아니 그냥 농담입니다. 임창호 선수는 네. 그래도 안 힘들었을 텐데 네. 서명 선수는 힘으로 갈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반반도 좀 없고. 차이가 있는 게 임창호 선수는 국내에서 계속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경기를 뛸 수 있는 어느 정도 네. 이제 그 조건이 조금 맞아 떨어졌었는데 서명 선수는 지금 해외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기 때문에 시차 적응도 조금 더 필요하고 체력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축구 대표팀이 떨어진 게 네. 서명훈 선수가 우승 세레머니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네요.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상하게 긍정적인 항상 모든 면에는 네. 그 긍정적인 면과 네. 안 좋은 면이 다 있는 거죠. 양쪽의 측면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긍정적이시네요 우리 유엠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일단은. 네. 뭐 전체적인 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먼저 드는데요. 그렇죠. 저번 경기에서 좋은 네. 모습 펼쳤기 때문에 네. 뭐 감독님께서 어떤 점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나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날 경기에서 나왔듯이 역습이라든지 세트피스를 통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그런 약속된 것들 장점을 잘 살리는. 장점 잘 살리면은 뭐 무난히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임창호 선수가 들어왔고 이호 선수가 그 수비에서 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깨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들은 공격에서 좋은 찬스가 났을 때 골로 연결시키느냐 마느냐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날 경기 그 엊그제 강원하고 경기에서도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전에 경기를 잘하고 나왔는데 후반전에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때는 후반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했던 것만 좋은 기억만 좀 되새기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안양 경기가. 그래, 그쵸. 안양은 이길 것 우리는 같아요. 이겨야 되는데 저는 안산을 응원하겠단 말이죠. 안산을. 안산 화이팅? 아 참. 근데 반델레도 굉장히 폼이 네, 올랐어요. 발리누스 네, 잘하더라고요. 네. 경기 보니까요. 그리고 마라냐 선수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공을 잡고 플레이하기에는 좀 더 여유가 많이 있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진들에게 좀 공격수들 좀 분포해서 좀 맡을 수 있는 사항들을 반델레나 마라냥이 좀 만들어줬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네. 브라질 3인방이 대전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주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병 선수 김한섭 네, 그렇죠. 떠오르는 네. 떠오르는 공격수. 원래 별명이 별명이 있었나요? 그때 김한선 그 그때 뭐 운동에서 영감이라고 그랬다고. 할- 선수가? 영감님, 박 감독님이 아. 영감님, 야 영감님하고 교체 좀 해줘라 말 이러더라고요. 네, 영감님의 부활. 네. 근데 영감님이라고 할 나이는 아닌데 팀이 그렇죠.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좀 나이가 있는 편에 속하는 선수가 돼버렸죠. 네. 워낙 고참이 김은중 선수라. 그렇죠. 그럼 김문중 선수 조상님 정도 되시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감독님 이번에 그 이랜드 감독님 네. 만나셨다면서요 경기장에서? 아니 그 퍼플방송 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뒤쪽에서 한 분이 좀 혼자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외로이. 외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네, 언론에 그래서, 많이 노출돼 있던.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분이냐? 아 직접이요? 네.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혹시 이랜드 코치냐? 네.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죠. 네. 스마트폰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난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네. 별말 나눈 거 없고 언제 너네는 유스가 창단하고 오늘 왜 왔냐? 네. 어려운 네. 질문인데. 네, 그래서 그냥 뭐 짤막짤막하게 그런 얘기 좀 주고받았었습니다. 근데 뭐 벌써부터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색다른 면을 많이 봤고 제가 사실 예전에 이 감독님에 대해서 그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을 보고 어떤 그 동기를 받아서 썼던 내용 중에 유명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그 얼마든지 지도라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분이 선수로서 어떤 그런 활약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선수 출신이 아닌 걸로도 알고 있고 하지만은 지도자로서 또 지도자 어떤 경영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꼭 파격적인 어떤 감독 선임이라고 보였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분을 직접적으로 좀 만나서 정말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마틴 레닌 감독. 이랜드가 이번에 오랜만에 기업 구단으로서는 네. 오랜만에 창단하는 팀의 초대 감독인데요. 네. 뭐 많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남의 홈 구장을 두기 때문에 뭐 기존 FC 서울에 몰렸던 팬심이 좀 분산돼서 네. 저는 이랜드가 생각보다 팬이 두텁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상이 되고요. 마틴 레니 감독 6년 재임 기간 동안 4년 동안을 득점왕을 갖고 있었던 득점왕인 선수를 데리고 있었던 그렇게만큼 그러니까 선수 보는 눈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점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우리 대전에서 어떤 선수를 빼가는 건 아닐까라는 네, 또 걱정도 들긴 하더라고요. 동시에. 이랜드가 근데 그 진짜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네.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마케팅 역시 잘하고 있죠. 예. 네, 뭐 대부분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뽑아도 좀 공채 형식으로 해서 모든 직원을 다 뽑고 있더라고요. 직원 연령 자체도 네. 거의 팀장급 이상분인데도 네. 거의 나이가 네. 30대 중반으로 형성되는 네. 정말 젊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감독님 역시 젊으시고 네. 하는 거 보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 아마도 내년에 볼 수 있는 K리그 신생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하고는 내년에 만난 일은 그렇죠. 없고 FA컵에서 네. 어쩌다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마틴 레니 뭐 꼭 외국인 감독이 요즘 막 많이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붐 형식으로 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하나의 외국인 감독 마틴 레니 이런 식으로 뭐 기사도 많이 뜨고 있는데요. 뭐 문화의 차이인 것 같고 네, 생각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외국인 감독이 오면은 학연지연은 배제하고 선수를 공정할 보지 않을까. 것이다라는 그런 뭐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네, 뭐 최근 뭐 아까도 A 대표팀에서도 네. 어떤 그 언론을 보니까 이제 뭐더라 갑당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감독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냐 그동안 유럽파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좀 이끌려갔던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좀 벗어나서 네. 이제는 정말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끌어줄 수 있고 정말 UMC가 유럽에서 뛰고 있더라도 너는 주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넌지시 그런 어필을 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좀 외국인 감독이 오는 거를 조금 선호하지 않나. 근데 왜 외국인 감독 밑에서 뛰는 기성용은 왜 그럴까요? 왜 외국인 우리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네, 뭐저 외국인 감독님이 오시면서 약간 발언들 같은 것도 많이 네. 화제가 되고요. 제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그 발언은 슈틸리케 감독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데 기자회견을 해야 되냐라는 원래 안 하나요? 그냥 원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띄우기만 하죠. 다른 대표팀 같은 경우. 그러고 보니 그렇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과거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문화지 뭐 하는 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다는 거, 우리 팬들이 보는 축구 시선과는 좀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선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또 K리그에 있는 외국인 감독님이 많이 적다 보니까요. 또 특히 대부분 외국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경질된 알투르 감독님이나 옛날에 파리아스 감독님 같은 남미 출신 네. 외국 감독님, 유럽 출신 감독님들 오시니까 많이 또 새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 클래식에 올라가서 김봉길 감독과 그 어떤 지도력에 좀 이렇게 대결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봉길 감독도 대단한 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 형성이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형성. 계속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았는데 네. 뭐 팬들이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독님에 대해서. 네. 네, 신뢰도가 쌓인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전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대표팀 또 다른 타구단 얘기까지 많이 해봤던 테니스타라도 이 20번째 이야기였는데요. 뭐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못 했는데 저희 네. PD님이 결혼을 했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 이거 뭐 방송 뭐 할 때마다 이게 누가 한 번씩 결혼해가지고 순서 그래서 PD님 결혼하시는데 뭐 네. 일본에서도 서포터가 아 오시고, 대단하더라고요. 아, 예. 그- 사장님도 오셔서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 서포터즈들이 그냥 결혼한다는 쓸 때고요. 혼돈이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나니 나니 나니. 혼돈이 하면서 이거 올라와서 이제 그러면은 뭐 결혼할 줄 몰랐는데 했다는. 걸개도 막 걸어놓고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 그 뭐지 오미야 서포터즈 맞나요? 오미야? 오사카 서포터즈였나요? 오사카 서포터즈 그분 한 덩치가 크신 분 네. 있잖아요. 아니 그분은 빨리 이렇게 식사를 하시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식이 안 끝나셔서 중간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힘드셨는지. 아유 그런 감동도 받고 가와사키와 오사카 서포터즈 이와타 네. 죄송합니다. 이와타 서포터즈들이 와서 참 타고 외국인이 결혼식 오는 그런 참 아니 뭐 그동안 그래도 그 PD님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뭐 인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네. 아우, 맞겠죠 뭐.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그 유니폼까지 입고 오는 거 보고서는 저는 대단한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웬만한 축구인 결혼식인 줄 알았어요. 축구인. 아 왜 어떤 점에서 느끼셨죠? 아니 뭐 그 화환도 그렇고 아 네, 이렇게 봤을 김성준 때- 선수가 화환을 네, 보냈어요. 네, 네. 아 일본에서 네. 뛰고 있는 김성준 선수가요. 아 네. 그럼 인맥이 좋으시네요 축구 선수에 대한. 네. 또 감독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게 그신가요? 아직 안 아, 끝났어. 끝났어요? 아유 저다 끝났습니다. 아, 네, 감독님 말씀하시죠. 야,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마지막이 아니라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좀 끝내서 그 홈 경기 때 결정짓고 좀 세레모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또 원정 경기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건 김선우 현장 팀장님의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그 네. 저는 한박 경기장이 뭐 시야나 이런 것들은 안 좋지만 되게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서포터 밑으로 라커룸이 있어서 경기 이제 하프타임 되면은 이제 선수들이 우리 밑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물론 경기력이 안 좋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고 좀 그런 클래식한 분위기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다 같이 오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분위기 오랜만에 승리 이어서 다음 경기 때 꼭 승격 확정 우승 챌린지 오랜만에 타이틀 한번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테니스타 20번째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구팀을 응원합시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